26페이지 3과 인물로 세상 읽기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의 모양, 뜻을 구별한다. 두 번째, 지자의 쓰임을 안다. 세 번째, 사자성어의 겉뜻, 속뜻, 유래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입니다. 그러면 오늘 26페이지에 나오는 사자성어 10단어를 지금부터 같이 선생님과 음뜻, 풀이, 속뜻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성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관포지교라고 읽죠. 자, 각각의 한자, 관자는 관장하다, 포자는 절이 넘을, 지자는 자 여기서는 관형격 어조사로 쓰였습니다. 해서 관형격 어조사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주는 어조사로 쓰였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뭐의라고 하겠습니다. 자, 교자는 여기서 사귀다, 명사형으로는 사귐. 자, 우리가 보통 교우 관계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자, 해서 각각의 한자를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으로 읽으면 관포지교라는 성어가 됩니다. 자, 풀이를 보면 관중과 포숙의 사귐입니다. 관자가 낱글자로 쓰이면 관장하다지만 여기 관포지교의 관은 관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포자도 여기서는 포숙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자는 자 뭐뭐의라고 해서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나온 명사가 서로 연결될 때 중간에 앞에 나온 명사를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어조사 지자 뭐뭐의로 쓰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해석 순서는 1, 2, 3, 4 관중과 포숙의 사귐입니다. 자, 그러나 풀이로 보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사성어는 항상 유래를 이해하고 그 유래를 통해서 성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성어의 속뜻은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란 뜻으로 우정의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루는 말을 뜻하는데요. 자,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마침 여러분 교과서 29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포지교를 꿈꾸며 이야기 솔솔해. 자, 읽어보세요. 자, 읽었습니까? 자, 어떤 이야기인지 자, 이해가 되죠? 서로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살펴서 알아주는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유래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 자, 맨 마지막 구절 선생님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 가로치고 한자 있죠?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해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에 출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성어가 뭐다? 관포지교. 자, 여러분 우정과 관련된 성어는 관포지교 이외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성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몇 가지 알려주면 어렸을 때 절친하게 같이 놀았던 친구를 중마고우라고 하죠. 또 허물 없이 스스럼이 없는 친구를 막역지우라고 하는 성어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줄 정도로 절친이다. 간담상조, 또 아주 향기로운 관계가 좋은 사이를 질환지교라는 성어도 있습니다. 이 이외에 우정과 관련된 성어는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정과 관련된 성어는 무엇이 있는지 각각 퀴즈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어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배가절현입니다. 자, 배가는 사람 이름이고요. 절자는 절교, 절단하다 할 때 끊을 절자, 현자는 현악기 할 때
줄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배가가 줄을 끊다 입니다. 자, 속뜻을 보면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 자, 중국 춘추시대 배가라는 사람이 거문고를 매우 잘 탔는데 그의 벗 종자기는 배가가 타는 거문고 소리만 들어도 종자기의 마음을 잘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자, 후에 종자기가 먼저 죽었죠. 자, 그러자 배가가 절망하여 자신이 아무리 거문고를 타도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없다라고 여기고 그 줄을 다시는 끊어버리고 타지 않았다라는 데서 유래한 성어라고 합니다. 자, 배가절연. 자,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전에 공부했던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어디서 배웠냐면 페이지 19페이지 교과서 한번 볼게요. 그 중에 지음, 알지자, 소리음자, 소리를 알아주다 라는 성어가 배가절연에서 나온 성어와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자, 다음 성어에는 어떤 인물이 숨어 있을까? 자, 음뜻 같이 한번 볼게요. 읽으면 미생지신. 자, 풀이하면 미생의 믿음입니다. 이 성어에 나오는 인물은 미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지자가 쓰이고 있죠. 여기 지자는 앞에 나온 미생과 뒤에 나온 믿음, 미생 믿음 하면 자연스럽지 않죠? 자, 미생의라고 해서 앞에 나온 미생이라는 명사에 어조사 뭐뭐의를 붙여서 다음에 나오는 믿음을 수식하게끔 만들어주는 관형격 어조사로서 문법적 구실하고 있습니다. 자, 속뜻을 보면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유래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의미 파악이 쉬울 것입니다. 자, 유래를 보면 미생이라는 사람과 자, 한 여자가 나옵니다. 둘이 다리 밑에서 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가씨는 여자는 오지 않았는데 미생이 약속 장소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날 하필이면 홍수가 왔어요. 자, 그래도 미생은 피하지 않고 그 여자가 이제나 저제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자, 다리 밑에서 익사하여 나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라고 합니다. 자, 이 유래를 알고 여러분 속뜻을 읽어보니까 의미가 금방 들어오죠? 자, 우직하여 융통성이 없이 약속만을 굳게 지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직하다,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생지신이었습니다. 다음 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수자천, 모수 밑줄 그어 있죠? 자, 이거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이름을 읽듯이 여기도 사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모수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나오는 한자 스스로 자자, 자기 자신 할 때 자자입니다. 천자는 천거할 천자 합쳐서 모수자천이라고 읽고 자, 이 성어는 풀이하면 모수가 스스로 추천하다 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속뜻 보면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야기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 자, 조나라 평원군이 초나라의 구원을 청하기 위해 사신을 물색할 때 모수가 수수루를 추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모수자천,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모삼천입니다. 자, 풀이를 보면
맹자 모친이 3번. 자, 천거할 천인데 여기서는 옮길 천으로 쓰였어요. 집을 옮기다. 맹자 어머님이 3번 집을 옮기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속뜻을 보면은 자,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수고를 3번이나 집을 옮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맹자는 중국의 성인의 한 분이잖아요. 그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 뒤에 어머님의 이러한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묘지에 가까이 살았더니 아들이 장사 지내는 흉내만 냈고, 두 번째, 시장을 옮겼더니 이번에는 물건 파는 흉내만 내고,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글방이 있는 곳으로 옮겼더니 공부를 따라해서 나중에 훌륭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유래를 통해서 자, 맹모 삼천,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머님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경우에 해당되는 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어 읽어보겠습니다. 장주지몽이라고 읽고요. 각각의 뜻 밑에 써놨지만 자, 우리 장주지몽 할 때 자, 장주는 사람 이름입니다. 밑줄 그어 있죠? 고유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새겨주세요. 다음에 지자는 뭐뭐의 관형격 어조사 지자로 쓰였고 꿈 몽자로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장주의 꿈입니다. 해석 순서는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속뜻을 보면은 자, 유래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장주라는 사람이 꿈에 나비가 되어서 세상을 훨훨 주유를 하다가 날아다니다가 꿈이 깬 뒤에 순간 자기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는지 원래 나비였던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 자신 장주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무라의 경험을 하였다라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미는 나와 사물은 본디 하나이던 것이 현실에서 갈라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치를 자,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할까요? 나이아가라 폭포나 거대한 자연 앞에 있으면 순간적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 바깥에 외연에 있는 사물에 흡수되는 하나로 동화되는 어떤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즉 무라일체의 경지를 빗대어서 자, 여기 장주지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성어 보겠습니다. 자, 변방 세자. 변방이라는 것은 국경, 지방을 얘기합니다. 자, 늙은이 옹자. 자, 어조사 지자. 여기서는 어조사지. 자, 우리말 풀이로 하면 뭐뭐의라고 해석되는 지자입니다. 자, 말 맞자 해서 세옹지마. 풀이를 보면 변방, 노인, 의, 말. 순서대로 해석이 되고 있죠. 해석 순서 1, 2, 3, 4입니다. 속뜻을 보면 이 이야기도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요. 변방, 즉 국경 근처에 사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통력이 있었죠. 자, 말 한 필이 있어서 그 말이 화가 됐다. 즉 화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게 됐다. 또 자기 짝을 데리고 오는 또 복이 되었다가 또 아들이 말을 타고서 떨어져 불구가 되는 화가 됐다. 그걸로 인하여서 자, 전쟁터에 가지 않아서 그 아들은 목숨을 보존했다는 복이 됐다. 자, 이것처럼 화가 복이 되고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것처럼 인간 삶의 기륭하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속뜻 의미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해당되는 성어가 뭐다? 세옹지마입니다. 자, 다음 성어 읽어보겠습니다. 우공이산이고요. 앞에 나온 성어처럼 밑줄 친 우공은 사람 이름으로 새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옮길 이자. 우리 이사하다 할 때 옮길 이자, 이전하다 할 때 옮길 이자, 이 한자이고요. 매, 산자. 매라는 것은 오늘날 산이라는 우리 말의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보면 우공이 산을 옮기다. 해석 순서 1, 3, 2가 되고요. 속뜻을 보면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화입니다. 짤막한 이야기인데요. 우공이라는 노인이, 자, 멀리 시장이 너무 멀어서 먼데 집 앞에 산이 있어서 산을 돌아서 다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여서 그 산을 옮기려고 대대로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이에 감동한 자, 산신령이 산을 옮겨 주었다라는 데에서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기다 라는 성어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속뜻, 의미는 어떤 일이든지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의미가 유추되었습니다. 다음 성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참마속. 읍자는 울 읍자, 참은 벨 참자, 참수형 할 때 참자입니다. 자, 마속은 낱개로 쓰일 때는 물론 말 맞자, 일어날 속자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 삶과 인물로 세상 읽기에서 밑줄 친 부분은 사람 이름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속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풀이를 해보면 울면서 1번, 마속을 2번, 참수하다, 목 베어 죽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속뜻을 보면 유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의 유래는 삼국지 마속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는 중국 세 나라의 전쟁 이야기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인데요. 그 중에 총나라, 제갈량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갈량이 잘못한 마속을 비록 되게 아끼는 부하이지만 군법은 지엄하기 때문에 자, 마속을 울면서 어쩔 수 없이 차명에 처했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읍참마속입니다. 자, 다음 성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적회귤이고요. 자, 육적이라는 사람은 중국 오나라의 효자이라고 합니다. 자, 회자는 품을 회자, 귤자는 귤자입니다. 과일 중에 귤 있죠. 자, 그거를 뜻합니다. 자, 풀이를 보면 육적이 귤을 품다입니다. 이 풀이로만 보아서는 육적 회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알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속뜻을 같이 한번 보면 자, 유래가 어떻게 되는가. 자, 육적이라는 사람이 6살 때 원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집에서 손님이 와서 귤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육적이 귤 3개를 가슴에 품고 나오다가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원술이 물었겠죠. 그 귤은 왜 가져갔느냐라고 했더니 6살밖에 안 된 육적이 어머님에게 드리려 하였다라는 이야기에서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육적 회귤이라는 것은 지극한 효성을 비유하는 성어, 즉 성어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이상 3. 인물로 세상 읽기에 나온 사자성어 10단어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 동물로 세상 읽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구글 설문지로 출석 체크하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